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사관원이 아뢰기를 영광은 물산이 많고 지역이 커서 본디 다스리기 힘들다고 하는 곳인데 사변을 겪은 뒤에 당진이 매우 심하니 적임자가 아니면 결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군수 이 경기는 별로 난감한 일을 처리할 만한 재간이 없어 무리가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채차하시고 문관 중에 자상하고도 건실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보내소서. 안변부사 최입은 소시부터 문장 솜씨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신병으로 승무는 제조의 직을 갈았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의 문서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어 제술하고 응답하는 데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니 도로 채차하소서. 동지사와 진위사의 두 행차를 서장관 한 사람이 겸하여 이를 살피게 하는 것은 사체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진위사와 서장관이 부득이 함께 가게 된다면 동지사 일행은 검속할 인원이 없어 매우 구차하게 될 것이니 동지사 서장관을 따로 차출하소서 하니 상이 사관원의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김찬을 예조판서로 이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몽룡을 사헌부 장령으로 정경세를 의정부 사인으로 성이문을 사헌부 지평으로 여우기를 사관원 정원으로 남이신을 성균관 직강으로 오백령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밤 일경의 유성이 방성 아래에서 나왔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소 안찰과 마 도독을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회령은 관방의 요충주이므로 반드시 시종신으로 가려보내는 것은 그럴 만한 뜻이 있어서인데 신판관 정사신은 대감과 시종을 거치지 않은 데다가 명망도 높지 못합니다. 변장을 제압하는 일은 결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채차하시고 시종 중에서 명망이 있고 정렴한 자를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지금처럼 변보가 급하여 조석으로 우려되는 때에는 해조에서 제때 부대를 편성하여 위급에 대비해야 하는데 태만이 살피지 않아 마침내 중해의 무사들로 하여금 많이 이탈하게 하였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각도의 군관을 구전할 때 실제 수요에 따라 개하였는데 부임한 뒤에 사정에 끌려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태연하게 날짜를 보내게 하는 자들이 많으니 군정의 결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전후 군관의 계하 단자를 상고하여 빠짐없이 쇄출한 다음 여러 건을 등서하여 도 채찰사에게 나누어 보내 그 종사관으로 하여금 불의에 척간토록 하되 만약 중도에서 한가로이 지내거나 휴가를 핑계대는 자가 있으면 본인을 취재한 뒤에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두어 충군하고 주장에 대해서는 누락의 다소에 따라 추구하거나 파직하여 교활하게 회피하는 길을 두절해야 합니다. 또 일찍이 수령과 변장을 지냈던 무사들이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자를 보존하고 있는 자가 매우 많은데 병난을 겪은 뒤에는 국사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모두 연로한 것과 전함을 구실로 하여 시골 구석으로 물러나 산에 올라 사냥하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한 사람도 진영에 나아가는 자가 없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각해의 방목을 참고하여 연령과 거주지를 일일이 등서하는 한편
그 중에 체력이 아직 쓸만한 자는 모두 종군케 하고 너무 노쇠한 자는 자원에 따라 중국 군사에게 공급할 식량을 일정한 양으로 상납하도록 할 것도 도 채찰사에게 하유하여 제때에 거행하여 군량의 10,000,000,000이라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판관에 대한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변란이 있은 뒤에 중국 장수를 연애로 접대할 때 풍악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마도둑이 풍악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해주는 묘사가 폐허가 되고 원수를 섬멸하지 못하여 애통하고 분개하는 일념이 가슴에 맺혀서 우리 임금께서는 차마 풍악을 듣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잘 설명한다면 도둑도 뭉클하게 감동할 리가 없지 않은데 감히 풍악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듯 하다고 회개하여 마침내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물증이 매우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정원도 여러모로 주선하여 선처했어야 하는데 전혀 살피지 않았으니 이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색승리를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중국 장수를 열회로 접대하는 것이 비록 큰 예라 하더라도 풍악을 사용하는 일은 지금은 행할 수 없는 일이니 만약 성의 있게 말을 만들어 의리로서 깨우쳐서 도둑으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면 도둑인들 구태여 풍악을 쓰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조의 관원들은 성심으로 주선하지 않아 결국엔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듣기에도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어찌 몇 번 주선하였다고 하여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조 당상과 낭청을 속히 추구하소서. 정원은 제대로 주선하여 완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그릅니다. 색승지도 함께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중국 장수와 여러 번 만나 서로 다투기도 어려운 일이며 도둑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 편도 손해가 적지 않아 도리어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의 뜻에 따라 하는 것도 괜찮으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추구할 것까지 없다. 채차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상이 광화문 밖에 거동하여 해부총 장중군 이름은 장유성이다. 양참장 이름은 양등상이다. 회합하여 정겸례를 행하였다. 상이 먼저 중국이 2번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해주는 호의에 대해 사례하고 다음에 여러 대인의 수고함과 재정이 극도로 피폐하여 충분히 대접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니 세 사람 모두 감사하다고 답하였다. 다례를 행한 뒤에 세 사람이 비가 오니 파회하자고 청하였으나 상이 주례를 요청하니 세 사람이 모두 이에 따랐다. 6 순배를 돌린 뒤에 상이 예물을 증정하니 세 사람 모두 미안하다 하며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건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성을 표하는 것이니 하니 장중군이 말하기를 국왕의 성의가 이처럼 간절하시니 삼가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읍을 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어제 마도둑과 소안차를 접견한 것은 빈주가 연례로 서로 우호를 다지는 것으로서 그 예가 매우 엄중한 것인데 연례가 끝나기도 전에 두 장수는 그 자리에서 장기를 두었고 상께서 자리를 옮겨 곁에서 구경하시게 함으로써 서로 존경하는 뜻이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해괴한 일입니다. 온 나라 신민의 수치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장수가 하는 일을 직접 저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부드러운 언사로 요령 있게 깨우쳐 주었더라면 혹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정은과 옥당은 직접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면서도 중국 장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여 결국 성상께서 행하시는 빈주의 큰 예로 하여금 매우 잘못되게 하였으니 왕명을 출납하고 고문에 응답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과실이 큽니다. 그날 입시하였던 승지와 옥당을 모두 추구하소서. 대체로 14의 여악을 사용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종사가 폐허가 되고 원수를 토벌하지 못하여 군신 상하가 와신 상담하는 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제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 예조의 여악을 사용할 수 없는 뜻을 이미 사유를 갖추어 개하였는데 각부로 하여금 여위엄의 천창을 이름을 써서 불러들여 중국인이 모인 곳에 모아놓고 불의의 요구에 대비하게 하여 보기에도 경악스러웠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연색에서 장기 두는 것은 매우 잘못이므로 내가 즉시 이 뜻을 승지에게 말하였다. 다만 승지가 중국의 풍습이 이러하니 추잡한 사람들의 노름으로 보아 넘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고 그들이 하려는 일을 저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지하는 것을 싫어하여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신뢰하는 것은 저들이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불경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박한 소치일 수도 있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다고만 하겠는가. 구태여 추구할 것까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0년 7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황희도 관찰사가 치게 하였다. 도내의 황주, 봉산, 해주, 풍천, 서흥, 신천, 수안, 재령, 강령, 문화, 은율, 송화, 장년, 안악 등의 지역에 황충이 크게 번식하여 벼가 전부 고사하였고 찬바람이 연일 불어 이삭이 넣은 것도 말랐으니 금년 농사가 매우 염려됩니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은 최홍제가 아뢰기를 어제 계사를 올렸을 때 여악에 대한 조황은 비답이 없었는데 신은 이 일도 비답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동료들의 문답을 들으니 발락이 없는데 물론 나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신이 몽매하게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물러나온 죄가 작지 않아 언론의 중지에 구차하게 눌러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을 가르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정은 최홍제가 피험하고 물러갔는데 어제 두 가지 기사 중에 연회석에서 장기를 두던 일만 하답하시고 여악에 대해서는 화답이 없으셨으니 그 즉석에서 개품했어야 마땅한데 한마디 말도 올리지 않고 경솔하게 물러나왔으니 불찰한 과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언가는 작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채차하소서. 중국 장수를 연회로 접대하는 일은 그 예가 대단히 엄중한데 두 장수가 연회석에서 장기를 두었으니 매우 빈주의 예물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전고에 들어본 적이 없던 일이며 일국의 심린이 모두 수치스럽게 여기며 통분해야 할 일입니다.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는 좋은 말로 몇 번이고 말하여 의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마땅하거늘 정은 및 옥당은 중국 장수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아 마침내 성상께서 베푸신 큰 예를 매우 채무가 없게 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의 풍습이 그러하다고 핑계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말하지 않는다면 후일에는 불경한 행동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직책이 출납과 고문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오류를 바로 잡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과실이 크네. 그날 입시하였던 승지와 옥당을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채차는 아랜대로 하라. 추구하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이 일과 여악을 사용하는 등의 일은 모두 중국 장수와 관계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목이 매우 번거로우니 추구하는 것을 써서 출납하는 사이에 서리들의 이목을 어찌 다 피할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 장수의 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마음속으로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노여움을 품게 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전일 최기옥이라는 자가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하여 스스로 부정한 글을 제술하여 관사에 알리지도 않고 함부로 오장에게 바친 일이 있었는데 그 정상이 너무도 방자하여 하옥하고 엄중히 다스리려 하다가 나는 다시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정은 마치 쥐를 잡고 싶으나 그릇이 깨어질까 두려운 판국이라 모든 명령이나 언사와 행동 등의 일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절대 조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이원익이 치게 하기를 외적의 선박이 이미 바다를 건넜는데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영중에 현재 비축되어 있는 식량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만약 중국의 군사가 기회를 타서 전진한다면 아군의 식량이 모자랄 형편입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정예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니 약간의 정병을 내보내면 순찰사와 의논하여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해계하기를 적병이 이미 바다를 건너왔으니 사세가 매우 위급한데 각처에 주둔한 군사의 수는 이와 같이 적으니 도내를 방어할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출신 중에 정의하고 용감한 자를 선발하여 급히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구사맹을 지의금부사로 남이신을 사관은 사관으로 500령을 사헌부 지평으로 최천건을 성균관 직강으로 장만을 성균관 전적으로 정사호를 안동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선정관 김식이 한선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입게 하였다. 15일 밤 이경에 외선 5, 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나라 제장들이 창졸간의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외선이 몰려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는 한편으로 싸움에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지역 주원포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 및 순천부사 우치적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하였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거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외노 5, 6, 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과 옥포 안골의 만호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존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외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7,000명이구나.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료 행 판중추부사 윤누수 우의정 김응남 행지 중추부사 정탁
행 형조판서 김명원,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김명원,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유영경, 행 상호군 노지, 주하승지 정곽적, 주서 박승업, 가주서 이성, 검열 임수정, 이필영이 입시하였다. 상이 김식의 서계를 대신들에게 내보이면서 이르기를 주사가 전군이 대피하였으니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 대신이 도덕과 안찰의 아문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충청과 전라 두 도에 남은 배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만 대고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남은 배로 수습하여 방어할 계책을 세우는 길뿐이다 하였다. 좌우가 모두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니 상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대신들은 어째 대답하지 않는가? 이대로 방치한 뒤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않을 셈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외적이 물러나고 군사가 무사하게 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감히 대답을 드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민박한 나머지 계책을 생각하지 못하여 미처 주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 전군이 대패한 것은 천운이니 어쩌하겠는가? 원균은 죽었더라도 어찌 사람이었겠는가? 다만 각도의 배를 수습하여 속히 방비해야 할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척후 보양도 설치하지 않았단 말인가? 왜 후퇴하여 한산이라도 지키지 못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한산에 거의 이르렀어도 7천도에 도달했을 때 밤 2경이었는데 외적은 어둠을 이용하여 잠입하였다가 불의에 방포하여 우리 전선 4척을 불태우니 너무도 창졸간이라 추격하여 포획하지도 못하였고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는 이미 적선이 사면으로 포위하여 아군은 부득이 고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육지에 내려보니 외적이 먼저 하륙하여 이미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우리 군사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산을 곧사하여 호표가 버티고 있는 듯한 형세를 만들어 써야 했는데 반드시 출병을 독촉하여 이와 같은 패배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실로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방치한 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은 배만이라도 수습하여 양호지방을 방수해야 한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통제사와 수사를 차출하여 계책을 세워 방수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적의 수가 매우 많았으니 당초에 풍파에 쓸려 죽었다는 설은 헛소리였다.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한산으로 후퇴했더라면 형세가 극히 좋고 막아 지키기에 편리하였을 것인데 이런 요새를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된 계책이다. 원균이 일찍이 전령도 앞바다에서는 나가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 과연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저 외적들이 6년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어찌 한 장의 봉전을 받기 위해서였겠는가? 대체로 적의 배가 전보다 대단히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포와 화전도 배에 싣고 왔는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이는 알 수 없고 김식의 말에 의하면 외적이 우리 배에 접근하여 올라오자 우리 장사들은 손 한번 쓸 수도 보지도 못하고 배몰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정곽적은 아뢰기를 아군은 칠병포만을 쏘았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수길이 항상 말하기를 먼저 주사를 격파한 다음에 육군을 노획할 수 있다고 했다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되었다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9일의 싸움에서는 군졸들이 겁을 먹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지난 일을 논의하면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일변으로 통제사를 차출하여 남은 배를 수습하면서 일변으로는 도독부에 알리고 또 일변으로는 중국 조정에 주문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전군이 모두 패물되었는가? 혹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하니 항복이 대답하기를 넓은 바다라면 패전하였더라도 혹 도망하여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비좁은 지역에 정박하였다 갑자기 적선을 만나
궁지에 몰려 하륙하였으니 대체로 전군이 패몰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해도를 살펴보며 항복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이르기를 후퇴해 나올 때 견내량에 이르기 전에 고성에서 적병을 만나 이와 같이 패배를 당했단 말인가? 저쪽을 경유한다면 한산으로 쉽게 퇴진하였을 것인데 이곳을 경유하여 패배를 당하였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한산을 잃는다면 남해는 요충지인데 지금 이곳도 필시 적의 점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도 남해를 근심하고 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어찌 남해만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찌 사람이 지혜만 잘못이겠는가? 천명이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명원이 아뢰기를 장수를 보낸다면 누가 적임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오늘 아래 할 일은 단지 적절한 인재 선발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규는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남 이공의 말을 들으면 배설도 비록 군법에 의하면 나 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군주들을 어떻게 사지에 들여보내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대체로 모든 일은 사세를 살펴보고 시행하되 요회처는 고수해야 옳을 것이다. 이번 일은 도 원수가 원균을 독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가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적세를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늘 당병이라고 했는데 만약 외적이 움직인다면 수천에 불과한 중국 군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나를 겁쟁이라 여겨 그들이 조소를 받을 것이나 마도덕의 군사는 10,000명도 채 못되고 양훈의 군사도 3,000명 정도이니 어떻게 남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 만약 적이 돌아와서 호남 연해에 정박한다면 남원 지방 정도는 마치 큰 길 가운데 손 가마를 놓아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양원이 홀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의 군사가 많이 직결되면 서로는 그런 대로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하삼도는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외적이 혹 광양 순천으로 향하면 양원이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은 중국의 군사를 믿을만 하지 못하니 마땅히 남은 배로 강화 등지를 수비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비록 잔여 선박이 있다 하더라도 군조를 충당하기가 어려우니 아직은 통제서를 차출하지 말고 각도의 스사로 하여금 우선 그 지방의 군조를 수습하여 각기 지방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산동에 수군이 나온다 하더라도 풍량이 점점 높아질 테이니 그들이 반드시 온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온다 해도 외적이 어찌 두려워할 리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중국군이 나오기만 하면 왜군은 절로 물러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한담을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국가의 성패에는 도움이 안 된다. 대신에 먼저 도독과 안찰에게 가서 알리는 한편 일변으로 주사를 수습해야지 그 밖에 다른 선책은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말이 지나친 염려인 듯 하지만 중국 장수들은 우리 주사를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같은 패부를 들으면 혹 물러갈 염려가 있으니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아마도 경솔하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산은 외적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외로운 군사로서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조금 후퇴하여 전라 우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결국 남해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지금 주사가 패몰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었다면 남방인심이 이미 놀라 흔들릴 것이니 다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않을 것인가? 어찌 죽기만을 기다리고 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민박 두 글자만 부르짖는다고 외적이 물러나 도망하겠는가? 아니 성룡이 아뢰기를 남해야 진도를 지키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서 다른 요새지를 택하여 지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위로 중국이 있으니 외적의 소유가 될 리는 없다. 그러하니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